안녕하세요. 빠숑에 만난 사람들, 빠스의 어벤져스. 네, 오늘은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동산 이슈들 또 뭐 이런 것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요새 엄청 언론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화면이 예쁘게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실제 만나봐도 잘생겼네. 자꾸 보니까. 갑자기 덕담이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도 아니 못했는데. 얼굴에 광이 나 이제 막.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사견이지만 네. 또 이제 부동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후배님이 어떤 연예인과 비교해도 꼴리지 않는 외모를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했나요?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 세팅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요. 세금이 제일 중요한 이슈 같아요. 네. 맞아요. 부동산 경기 전망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어때요? 그런데 저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지금 주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A주택 투자해가지고 여기 5억 벌었어요. B주택 투자해서 여기 7억 벌었어요. C주택은 3억 올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종부세가 막 두드려 맞고 국가 좋은 일만 하는 것 같고 남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더군다나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세금이 그렇게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쓰는 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국가에서도.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더 증세 쪽으로 움직여졌다. 사실 세금 세팅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금 세팅을 고려하면서 하려 했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지금 필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주택자는 사실상 중립 포지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1주택자는 뭐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뭐 괜찮긴 한데 막상 물어보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집들도 다 올라갔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약간 조금 불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좀 신축으로 가고 싶어 하면 평형대를 늘리고 싶어 하는 지역을 이동하고 싶어 하면 좀 더 좋은 집은 사실 더 올랐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갔다 했을 때 재산세만 더 내지 뭔가 그렇게 뭔가 삶의 질이 바뀌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 주택수를 더 늘리는 게 정답이긴 한데 문제는 세금들이 지금 워낙 다이나믹하잖아요. 취득세 다주택자라고 하면 12.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종부세도 다주택자라고 하면 1주택자보다도 2배 넘게 나오고 11월 22일을 지금 살을 떨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쵸. 살을 떨고 있습니다. 그날 종부세가 고지된다고. 네, 12월 때 이제 종부세 고지서 나오면 억 소리 나올 사람들 많거든요. 홈택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다주택자라고 하면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도 걷게 되는데 맞아요. 이 부분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3법이 임대차 신고제잖아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과세 자료로 활용될 거라고들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못 버티겠어 팔아야겠어 라고 하니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빵빵 터지기 때문에 82.5%. 맞습니다. 최고 세율이 45%에 30% 중과하면 이제 75%에 여기다가 지방세 10% 즉 7.5가 더해지면 82.5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빠숑의 세상 닭싸기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상품들 하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일반 세율보다는 비과세가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중과는 팔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일반 세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예를 들어 3억이다 라고 하면 그냥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오게 되고요. 양도차익 5억이라 해도 한 2억 정도, 양도차익 10억이다 그러면 4억 2천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벌었으니까 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일반 세율 투자보다도 비과세 세팅이 무조건 중요하다. 저는 이제 대체주택 특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노하우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은 간단하게만 짚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말하면
154조 1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2년 보유 2년 거주라고 말하잖아요. 네.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비과세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예외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155조 1항이 있어요.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있어야 되고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렇죠. 9.13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하면 2년, 12.16 대책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로는 1년 내 처분, 1년 내 종우주택 전입 이 그렇죠. 요건이 있게 됩니다. 점점 강화되고 좁혀지고 그러고 있죠. 전입해서 뭐 30일 이상은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워낙 까다로워지니까 예전에 전통적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는 네.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주택으로만 올라가는 걸로는 특별하게 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비과세 플랜을 이어가고 싶어 라고 하면 했었던 게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B도 사는 거죠. 그렇죠. 1년 텀은 맞춰놓고 네. B를 사고서 3년 뒤에 A를 처분하면 3년 동안은 B랑 A랑 중복 보유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A 비과세, B 비과세. 그래서 그 돈 가지고서 또 이제 또 C를 사고 또 이제 B를 팔고 D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일시적 2주택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게 전통적인 우리 몽테크.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추면은 이거 3주택, 네. 3주택 갖고도 할 수 있었었어요. 아, 그쵸. 예. 전에는 3주택으로도 됐었었는데 네. 지금 최종 1주택 막 이번에 기재부에서 바꿔대면서 다들 난리 나긴 했죠. 기재부 유권 해석도 사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 네. 근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너무 타이트해졌잖아요. 맞아요. 1년 내 입주, 1년 내 처분이라고 하면 네. 요건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주제가 나타나는 거죠. 아, 1가구 2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노하우.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예전부터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투미TV에서도 영상 찍은 것도 있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복잡하게 더 바뀌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양도세로 한번 또 얘기해 드릴 거고 취득세도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출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A부터 Z까지 정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참고해 보시고서 1주택자 여러분들은 이런 보물 같은 규정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규정보다도 더 완화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은 제가 사례 1번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네. 빠숑님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건축 아파트가 40년 차 되고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이제 이주 철거를 한대. 네. 내가 전월세로만 살아야 돼? 이러면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 살 집이 없어. 네. 나 살 집을 좀 구해줘 라고 하는데 종전주택을 갖다가 뭐 이제 1년 내에 팔으래.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 네.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야 돼? 네.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게 이사를 위한 수요를 잡아줄 수 있도록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례 1번. 네. 이 경우는 아마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네. 재개발 재건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99%가 안 갖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례 1번보다는 사례 2번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릴 건데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우도 대체주택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 이제 막 재개발을 하나 샀어요. 이주 철거하고 나중에 완공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되면 입주하려고 했지. 그렇죠. 막 거기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재개발 지역을 샀는데 1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이러면 완공될 때까지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야. 그렇죠, 그렇죠. 나는 또 길거리로 나앉아야 돼? 라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정비사업지에 입주할 수 있는 취득은 예외 규정을 또 준 게 바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의 기본 개념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대단히 합리적인 규정인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사면이라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입주권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입주권. 이 입주권이라고 세법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세법적으로 입주권의 정의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고 하고 이후입니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네, 세법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는 거는 지금 곧 이주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주 철거가 완료돼서 뭐 공사 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비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살 수가 없죠. 예. 이미 막 부셨어. 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칼고 텐트 치고 살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 너가 그래 불쌍하니까 네. B가 나중엔 준공이 되면 음.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A를 매도해도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음. 거죠. 이게 그쵸.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인 게 관리처분 인가가 막 난 곳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2주 철거 중이다 라고 하면 뭐 착공해서 준공까지 뭐 30개월 36개월 뭐 2주 철거도 뭐 하다 보면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걸리거든요. 입주까지 뭐 4년 반에서 뭐 네. 하다면 5년 뭐 그 이상 그렇죠. 걸릴 수도 있고 한우가 한우가 터지면 늘어지는 게 있어요. 네. 준공으로부터 2년이라고 하면 사실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네. 예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길어야 3년이었는데 이거는 뭐 5년, 6년, 7년 이렇게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좋은 혜택을 그냥 주진 않겠죠. 그렇죠. 실소유 요건을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B가 나중에 준공이 나면 네,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B에 입주도 해야 되고요. 일단 2년 이내 입주를 해야 된다. 네, 입주해가지고 1년 이상 또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네가 실거주자라는 것들, 투기꾼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하라 그거죠. 몸으로 증명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A주택을 2020년도 1월 달에 취득하고 B 네. 입주권을 2020년도 6월 달에 취득했다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정비 사업이 2024년 1월에 준공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준공으로부터 2년이니까 A주택은 2026년도 1월 전까지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세금 공부를 했다라는 분들은 이상하다라는 걸 캐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A주택과 B주택 사이에 1년 텀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아까 일시적 2주택은 A랑 B 사이에 1년 텀이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대출주택 특례 조항은 1년 텀 규정이 없어요. 아. 조항을 직접 보면 좋겠죠. 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 규정이에요. 사실 세무사님들도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대출주택 특례 조항이라고 했었을 때 뭐 정식으로 법적 용어 대출주택 특례 이런 식으로 있진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조문으로 이야기하는데 156조의 2의 4항입니다 라고 하면 세무사님들도 뭐 조문 찾아보면 있는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아까 1년 텀 얘기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 조항을 아무리 읽어봐도 네. 1년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 네. 1년 텀이 없다라는 게 그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니지 않냐 네네.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럼 다른 조항들은 어떤 식으로 있느냐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일시적 2주택은 155조 1항이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 보게 되면 여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라고 조문에 명확하게 있고요. 그러네요. 예. 또 입주권 얘기는 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56조의 2의 3항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일시적 2주택 규정 3년 내 처분 규정인데 여기는 1년 텀이 존재해요. 보면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3항에는 1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4항은 1년이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네. 이미 많은 사례들이라든지 유권 해석이라든지 보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 같은 경우는 1년 텀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거를 활용하기가 정말 좋은 거죠. 아까 156조의 2의 3항 규정이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되게 좋아요. 아까 말했었던 4항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 있죠. 네. B주택에 완공이 되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낮다라는 건 솔직히 비싸거든요. 비싸죠. 입주권 투자를 하기는 할 건데 문제는 내가 직장이 예를 들어 강남인데 인천에 네. 출퇴근하기는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거기 실거주는 조금 힘들어 라고 하면 이 규정을 활용해 보는 거죠. 그냥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내에 처분해도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전제 조건이 A와 B 입주권 사이 1년 텀은 존재하는데 얘는 3년 내에 팔면 심플합니다. 155조 1항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하면 1년 내 처분하고 1년 내 입주하고 이 규정이 입주권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네. 얘는 그냥 깔끔하게 내가 A 샀는데 이제 B도 샀어요. B 사로부터 3년 내에 팔기만 하면 되는 거고 네. A를 팔았으면 1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그냥 1주 입주권 그냥 팔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입주권 자체를 팔아서 그냥 일반 세율로 팔아도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네.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조금 쟁점 하나가 있어요. 156조 2의 4항 우리 대체주택 특례조항 같은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지 이게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3년 전에는 이 혜택 없어요? 라고 하면 네 맞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없느냐, 이미 156조의 2의 사망이 먼저 있었죠. 3년 내에 처분하면 이 사망 규정으로 갖다가 비과세를 맞출 수 있는데 3년이 넘어갔을 때나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억울해 라고 만들어서 나온 게 4항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항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비입주권을 취득하고도 3년은 지나야 된다 라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A랑 B가 있는데 내가 B 사고서 3년 내로 팔 거야 라고 하면 B의 실거주를 안 해도 되고 그냥 깔끔하게 A 비과세를 156조 2의 3항으로 받으면 된다. 근데 내가 더 끌고 가가지고 비과세를 더 길게 가고 싶다 그러면 156조 2의 4항으로 가되 대신 B가 준공 나고서 2년 내에 실거주도 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함정이 A랑 B랑 1년 텀이 생기면 3항, 4항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1년 텀이 만약에 안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6개월밖에 안 돼. 네. 라고 하면 이 3항 규정은 받을 수가 없고 4항 규정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막 710 대책 터지면서 취득세도 엄청 고려되고 대출 규정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졌잖아요. 네네. 이것까지 같이 묶어야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내가 1주택이 있는데 입주권 하나 살려고 해. 근데 2주택제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8.4%, 그것도 85제곱미터가 초과하면 9%. 좀 똘똘한 채. 입주권을 취득했었을 때 취득세율이 어떠냐라는 게 한동안 쟁점이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다 정리가 됐어요. 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지방세랑 양도세는 다르다. 지방세법 상으로는 그냥 현황 기준이기 때문에 멸실이 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주택인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지만 아직 2주 철거가 안 끝난 데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무조건 8.4%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관건인데. 네, 그렇죠. 네. 취득세가 그냥 몇 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억 단위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만 끝내면 그냥 말이 안 되겠죠. 네. 피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이 주택 외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외가 있죠. 그렇죠. 건축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건 토지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분 취득세 4.6%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멸실된 입주권이라고 따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멸실된 입주권이 뭐냐?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걸로 족하지 않고 2주 철거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취득세를 4.6으로 갈 수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사는 게 아까 말했었던 대체주택 특례지만 네. 취득세까지도 확실하게 피하고 싶다면 멸실 이후에 사야지 그렇죠. 4.6%가 된다. 주택이 아닌 토지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멸실된 이후로 사면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종부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순간 그냥 세율 자체가 2배 차이거든요. 아무리 뭐 재개발 재건축이 과표가 났다 하더라도 세율이 2배가 되니까 마음이 아픈데 이 부분을 멸실된 이후로 사게 되면 애초에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돼요. 그렇죠.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멸실된 이후에 샀어 라고 하면 종부세 걱정이 아예 없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데 곧 멸실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기간이 좀 짧잖아요. 6월 1일 때 한번 넘어갈 것 같다. 그건 종부세 한번 이렇게 과표 좀 낮아도 뭐 그냥 한번 버티고 다음에 멸실되고 나면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는 게 또 장점으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있는데 요즘은 또 대출이 더 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최근 11월달, 12월달은 대출량 총량이 워낙 줄어가지고 다들 대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금이 다 동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야 뭐 이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세금만 신경 쓰겠지. 대출이 뭐 1, 2억이 더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상품의 질이 다 달라지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출 규제는 원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만 대출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2주택자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는데 네. 해주는 예외 조건이 있죠. 바로 어떤 거냐? 일시적 2주택으로 갔다가 그렇죠. 종전주택 처분 조건부를 걸면 해줘요.
중전주택 처분 조건부.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였잖아요. 대출은 더 까다로워요. 6개월 내 종전주택 처분, 6개월 내 종후주택 입주예요. 6개월 내 입주하고 처분하고 하면 이거 뭐 아까 대출택이니 뭐니 열심히 떠들어봤자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정확하게 이 비주택을 언제부터로 처분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비가 등기가 나면 등기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등기 날 때까지가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통상 등기가 빨라야 1년이에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거의 2년도 걸렸거든요. 그렇죠. 대출 규제는 등기로부터 6개월이다 라고 하면 교집합들을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길게 다 뽑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게 핵심인 것이죠. 대출주택 특례는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본다 하더라도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대출주택 특례를 갖다가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아까 준공으로부터 2년이라는 얘기했잖아요. 취득세도 멸실 후에 사게 되면 피할 수가 있다. 그렇죠. 대출 규제 같은 경우가 등기로부터 6개월이라는 얘기했는데 2025년도 뭐 한 1월 달에 준공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나가가지고 2026년도 1월 달에 이때 등기가 났다. 그건 등기로부터 6개월이니까 2026년도 7월 달 전까지만 팔면 비과세가 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2년을 다 채워서 팔려고 했었지만 다는 못 채우고 한 1년 6개월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년 만에 등기가 나는 조합들도 있지만 1년 반, 2년 걸리는 조합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등기가 지연된다 라고 하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양도세 혜택이 2년도 다 채워갈 수 있겠다. 주 지정 기간이 되면 번호표 뽑고서 1등으로 딱 전입을 하는 거예요. 살면 2년이 거의 채워질 때쯤에 비주택 비과세 요건도 거의 다 충족되잖아요. 그러면 A도 비과세, B도 비과세 텀이 짧다 보니까 그러고서 이제 C로 가면 된다. 내가 상급지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유일무이한 혜택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재개발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꼭 먹고 알 먹고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이렇게 된 상품들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투자 물건으로서도 아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56조의 2의 4항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맨날 댓글이 달려요. 5항도 있어요. 그 1%의 재개발 재건축을 들고 계신 분들이 이거 규정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까지 좀 포함해서 알차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깨알 같은 정보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